기자수첩 그나저나 뭐가 좋으셨어요? 법무부에서 지난주에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뿌리 뽑기 위한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법조 브로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걸핏하면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법조 브로커인데 어느 정도나 지금도 활기를 칩니까? 일단 통계 숫자로 나온 걸 보면요. 먼저 법조 비리를 저질러서 처벌된 사람 숫자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3,200명 정도가 법조 비리로 처벌을 받았어요. 꽤 많네요. 이 중에 민사 형사 사건 브로커가 1,750명, 경매 브로커가 485명, 합치면 2,240명이니까 전체 법조 비리의 70%는 브로커 비리인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한 290명 넘게 300명 가까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도 경매 브로커는 뺀 숫자인데 경매 브로커를 집어넣으면 300명이 넘었다는 거죠. 올해만 해도. 그다음에 사건 숫자를 볼까요? 2011년부터 4년 동안 적발된 법조비리 범죄 사건, 아까는 처벌받은 사람 숫자 있고 이번엔 사건 숫자. 1,720건 중에서 84%인 9,000건 이상이 법조 브로커 관련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 숫자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조계가 깨끗해지려면 브로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간단히 브로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내가 검찰 수사관 많이 하는데 말 잘해서 봐주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챙기는 거고. 다리 놔줄게. 예. 그 사건이면은 딱 법원에서 얼마 전에 퇴임하신, 검찰에서 얼마 전에 옷 벗고 나오신 아무개 변호사가 딱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 알선해갖고, 또는 이미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아이고, 내 그 사람 좀 편하게 얘기하도록 교도관한테 얘기를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고비 챙기고 이런 것들 이제 흔히 보는 유형이고. 그래요. 정말 이제 많은 경우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는 게 요새 점점 어려워지니까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건을 긁어 모아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소개하고 브로커로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중간 유통상입니다. 중간 유통상.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이런 유통상인이 끼면 당연히 마진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사건의 수임료가 비싸지고 그 비싸진 수임료는 결국 사건 의뢰자인 일반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수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게 정확한 사건 수수료율이 챙기기가 어려운데 변호사들 말로는 옛날에는 한 20%였대요. 점점점 오르더니 20, 30% 하다가 요새는 40, 50%까지.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줘야 된다. 어떤 좋은 사건은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변호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가져가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딱 봐도 돈이 될 만한 큰 사건인데 브로커가 물어왔다. 그러면 60% 주고 해도 반을 딱 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 형사 사건에도 브로커들이 알선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개인 회생, 파산제도, 그다음에 비송사건이라고 는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가사사건 이런 거죠. 경매사건, 등기과정, 집사변호사 알선. 이거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네요. 집사변호사라는 거는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맨날 찾아가서 말동무해주고 심부름해주는 그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집사 변호사. 그게 집사 변호사예요? 그런 겁니다. 특히 어떤 지적재산권 같은 데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거 당신 위법을 저질렀다. 공갈 치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요새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죠. 법조 브로커가 이렇게 활개치는 이유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업계의 불황. 그렇죠. 또 뭐 처벌 미약 이런 게 다 겹쳐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가 어디에 적합한지 잘 모르는 정보 부족 이런 것들 다 껴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브로커들도 로펌처럼 조직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사무실 내고 싹쓸이해서 담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직원을 채용하면 협회에 등록해야 돼요. 우리 사무실의 직원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따로 브로커들을 고용해 쓰고 직원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변호를 맡았으면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브로커 비리가 생기고 안 하니까 세금 탈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변호사의 실력보다는 대형 로펌이 고문직함을 달아주고 로비를 시키는 거 있어요. 고위 관료들 불러다가 저 고문님, 자문님 해갖고 그냥 로펌에 가면 여러 명 있죠. 이건 브로커가 아닌 더 힘센 브로커죠. 브로커는 아닌데 더 힘센 브로커.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그 바닥이 전부 다 돈 잘 버는 변호사,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바닥이니까 예. 결국 이들이 편법 탈법을 하도록 우리 사회가 특혜를 계속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97년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 설치됐죠. 1999년, 2006년에는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있었죠. 2013년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앞으로 법조보로 하다가 걸리면은 엄청나게 처벌하겠다라고 겁을 줬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서로의 기득권을 서로가 봐주면서 법조계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요.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예. 그러나 계산이 안 맞아요. 90%의 변호사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예. 법조계의 사건 30% 내지 40%는 브로커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걸 알지만 또 나 혼자만 안 쓰면 나한테는 그렇죠. 자기만 사건을 손해가 받을 되니까. 수가 없으니까. 예. 아무튼 이번엔 제대로 좀 한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법조 브로커의 뒷이야기 변상욱 대기자가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